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도 함께 점검해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6월 이벤트로 보는 증시 전망입니다. 네, 5월 막바지입니다. 이제 6월 증시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코스피의 흐름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 12월 이후로 계속해서 6개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시장에는 대내외적으로 큼직큼직한 이벤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추경과 임시국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외적으로는 FBI 국장의 상원 청문회도 있고 14일, 15일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은 5월 달이 끝나는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향후에 대내적인 이슈를 어느 정도 보고는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6월 달에 우선은 6월 7일 날은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8일 같은 경우는 영국의 총선이 있고 그리고 6월 11일, 18일 날은 프랑스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14일, 15일에는 FOMC 회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6월 20일 날 MSCI EM 지수의 중국 A주가 편입되느냐 여부가 또 결정이 나는데 이런 내용이 20일 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볼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영국 총선인데 영국 총선이 테러 직후에 ORB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보수당이 44%의 지지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노동당 같은 경우는 38%의 지지율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메이 총리가 조기 총선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었는데 테러가 나게 되면서 브렉시트에서 이제 안보로 프레임이 바뀌는 현상에 그리고 공약 중에 이제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보수당 공약 중에서 여우 사냥 금지 법안이 있었는데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표결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치매 환자에 대한 부동산 자산인 치매 환자에 대한 노인 복지 부분을 줄이겠다 그리고 없애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년층의 지지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보수당하고 노동당의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앞서고 있고 또한 지금 격차도 한 6% 정도 나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당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은 그렇게 크게 흔히 말하는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와는 반대로 역전된 흔히 말하는 노동당이 더 압승하게 된다면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아마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영국 총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랑스 총선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당인 앙리 마슈 당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선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게 이제 FOMC 회의입니다.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는 해외 IB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만장일치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이나 12월 달에 또 한 번 더 한 차례 올리겠다는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아이비들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발표가 되는 오늘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되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전망치 같은 경우는 0.2% 상승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였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0.2% 상승 전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가열되고 있다. 불이 지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6월 1일과 2일 날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요. 6월 2일 날 신규 일자리 건수에 대해서 발표가 됩니다. 시장의 예측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17만 3천만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보다 아마 좋게 나온다면 아마도 6월 14일, 15일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9월이나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FOMC 회의에서 아마도 이제 최초로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연준의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방침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신흥국 증시에는 굉장히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이 MSCI 신흥 지수에 있어서 본토 A주를 편입하기 위해 이 네 번째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3년간 다각도에서 조정을 통해서 MSCI 편입을 위해서 굉장히 시도했지만 번번이 미끄러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에 성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에 미칠 파급력까지도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이제 도전하는 게 그 MSCI 지수 그 도전이 네 번째인데요. 2013년 그리고 15년, 16년 작년이죠. 이번이 네 번째인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6월달에 편입이 된다면 이제 실행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간과 그리고 전체가 들어가는 기간 아마 상당 기간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50%의 그 전망치를 내놨고 그리고 또한 중국의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 같은 경우도 60% 이상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3월 달에 MSCI 선정 기준을 기존의 선정 기준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후광통이나 삼광통 거래 가능 대형주로 한정하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된다면 A주와 H주 동시 상장하는 기업은 차이나 H주에 편입이 됐을 때는 상장을 제의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12개월간 50 거래일 거래 정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원래는 이제 이 대상 유니버스가 448개였는데 이번에 이런 선정 기준이 나오게 되면서 169개로 축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들을 MSCI 선정 기준을 내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뭉텅거리로 다 이제 편입을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은 조금씩 흔히 말해서 처음에 편입을 시켜주고 조금씩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EM 지수 편입 비중의 전체 비중에서 0.5% 정도 수준됩니다. A주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전체 보면 4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65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규모에서 편입이 되는 1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전체 규모에서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은 미미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하겠는데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6월 달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재가 많이 있습니다. FOMC에서 미국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또한 연준 자산을 축소하는 방침들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 뉴스를 보게 된다면 강남의 부동산 재건축이 꿈틀거리고 있고 그리고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익 모멘텀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과거 2003년부터 2007년 대세 상승이 있었던 이 시기 때 특히 강남의 자산가들의 자산 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일부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대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향후 2, 3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르네상스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한 2, 3개월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이 부분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악재가 터질 때마다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의 대상승은 삼성전자 같은 블루칩을 사서 우리나라 증시가 대상승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대부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로미터입니다. 증시의 바로미터라는 것은 시장을 이끌어주는 거지 대상승을 이끌어주진 않는다라고 본다면 향후에 대상승이 있어야 될 종목들을 지금부터 이만 서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에는 2, 3년 정도를 보고 투자하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Y 시간이었고요.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선물옵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모카골드 조효연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모카골드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조금은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쉴 새 없이 급등했던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지수 선물이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천